제가 현장 소장 경험이 많다 보니까 만약을 대비하는 게 또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설계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뚱뚱한 냉장고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모르면 돈 쓰고도 촌스러운 거실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임소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현장은 분당에 있는 30평 3베이 30년 된 구축 아파트인데요. 30년 이상 구축 아파트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주방, 거실, 현관에 대한 수납과 개방감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이 집도 신발장 볼륨이 너무 작았고 주방 수납도 워낙 부족해서 밥솥을 10년이나 거실에 두고 생활하셨다고 해요. 이번 인테리어를 통해서 부모님이 더욱 편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완전히 새로운 집으로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부족한 수납과 좁은 주방을 저희 다정한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관부터 살펴볼게요. 이 집의 현관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현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입구방과 거실이 그대로 보여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구조였습니다. 두 번째는 신발장이 너무 개방돼 있어서 바닥에 널브러진 신발이 집 어디에서든 잘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세 번째는 너무 현관이 좁다 보니까 신발을 수납할 공간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족한 신발장 볼륨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게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미션 중 하나였습니다. 현관은 집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요. 보시면 입구방의 벽체를 뒤로 밀면서 공간을 확보하고 신발장을 이렇게 충분히 설계하면서 현관 문을 열었을 때 방이 바로 보이지 않도록 동선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게끔 했습니다. 예전에는 현관에 진입하면 바로 거실이 나오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이렇게 전실 공간을 만들어서 현관과 집 내부를 분리해 준 겁니다. 현관을 확장하면 입구방이 너무 작아지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입구방의 발코니를 확장했어요. 딱 확장한 만큼만 현관을 뒤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방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관은 더 넓은 볼륨으로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현관 디자인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현관에 들어서서 좌측에 키 큰 수납장 3통을 넣어드렸어요. 넉넉한 사이즈로 신발뿐만 아니라 청소도구와 생활용품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키 큰 수납장이 꽉꽉 차 있으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래는 띄우면서 간접 조명을 넣어드렸어요. 시선을 하단으로 유도해서 시각적으로 개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현관을 포함한 공용부 조명은 IoT가 적용된 인쇼 CCT 조명을 설치했어요. 음성으로도 조명을 제어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색온도나 밝기도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페이드 인아웃 기능이 적용돼서 조명이 자연스럽게 스르륵 스르륵 켜지고 꺼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새로운 현관의 진가는 공용부에서 바라봤을 때 나옵니다. 예전에는 거실에서 현관이 바로 보였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벽체를 세우면서 왼편에 거울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답답함 없이 확장되어 보이고 현관으로 인식되지 않아요. 거실은 확장하여 더욱 넓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기존보다 개방감은 극대화하면서 가족들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는데요. 보통 직선적인 TV월 디자인이 많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부드러운 곡선 디자인을 적용해서 공간이 더 넓고 유연하게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간접 조명을 적용해서 조금 더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연출했습니다. 이런 모던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해준 게 바로 마감재인데요. 여기 공용부는 마댐 시공이 가능한 인쇼필름으로 시공을 했고 바닥은 동화자연 마루에 나투스진 그란데 사하라 라이트를 사용했습니다. 이 마루는 첫 번째 고객이셨던 아드님의 집을 공사할 때 저희가 썼던 마루예요. 공사 기간 동안 부모님께서 아드님 집에 머무셨는데 이 마루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댁에도 똑같은 마루를 적용해드리면서 여기에 어울리는 톤 앤 매너를 고려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거실을 확장하면 창고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묘안을 하나 냈어요. 거실은 확장을 했지만 안방 발코니는 확장하지 않고 살려뒀거든요. 발코니 일부 공간에 팬트리를 넣어드리면서 부족한 수납을 보완했습니다. 거실이 약간 어두워 보이기도 하는데 이거 조도가 충분한 건가요?
지금 보시면 TV월 반대벽면 천장에 기다랗게 이어진 라인 조명이 있죠. 이게 인쇼 라인 조명인데 거실의 메인이 되는 조명입니다. 이 라인 조명으로도 충분히 조도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TV월과 커튼박스에 있는 간접 조명과 다운라이트 조명도 있기 때문에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좀 어둡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하셨대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의 조도가 더 차분하고 마음에 든다고 엄청 만족하셨어요. 제가 현장 소장 경험이 많다 보니까 만약을 대비하는 게 또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천장 안쪽에 예비 조명선을 미리 배선해뒀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명이 추가로 필요할 때 간단한 작업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돈 쓰고도 촌스러운 거실이 되는데요. 바로 벽면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기존에는 스위치와 콘센트, 온도 조절기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공간이 지저분해 보이고 디자인적으로도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관과 가까운 소파 벽면으로 이동을 하면서 최대한 심플하고 미니멀하게 벽면을 구성했습니다. 인테리어 하면서 고객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콘센트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스위치와 콘센트가 과하게 많으면 지저분해지고 미관상 좋지가 않아요. 전열기구나 배선기구는 도면을 계획하면서 꼭 필요한 위치에 배치를 하고 가능하면 가려질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주방은 구조적 한계가 명확했어요. 예전에는 일자 형태의 주방이었고 그러다 보니 수납 공간이 정말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족한 수납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드리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냉장고였어요. 어머님께서 기존에 쓰시던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무척 아끼셔서 이 냉장고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디자인도 예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방 발코니를 확장을 하고 중간에 저희가 가벽을 세우면서 주방과 다이닝 공간을 분리를 했어요. 다이닝 공간에는 저희가 직접 제작한 식탁을 놓았고 후면에는 홈바를 만들고 중문을 설치를 해서 뒷면 주방이 보이지 않도록 깔끔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특히 이 다이닝 공간에는 제작 식탁을 설치한 이유가 있는데요. 30평 3베이는 주방 폭이 좁기 때문에 작은 식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식탁이라고 해도 공간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실에서 바라보는 이 식탁이 아일랜드처럼 예쁘게 보이도록 우측에 벽체까지 연결을 해서 시각적으로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또 식탁 상판은 엔지니어드 스톤을 사용했어요. 두 겹처럼 보이는 디테일을 추가해서 더 고급스럽게 연출을 했는데요. 이게 진짜로 두 장을 겹치면 상판 가격이 2배가 들잖아요. 그래서 옆면만 접합을 해서 두 장인 것처럼 보이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후면의 주방 상판과 미드웨이도 식탁에 사용한 같은 엔지니어드 스톤을 적용을 해서 일체감을 주면서도 관리도 편하도록 설계했어요. 그리고 이 홈바 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포켓 슬라이드 중문을 설치했어요. 이렇게 하면 주방과 다이닝 공간을 완전 분리할 수 있는 거죠. 필요할 때 열고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실용적인 레이아웃입니다. 또 주방에 이렇게 큰 창이 있으면 환기가 편하고 채광이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어머니께서 인덕션 대신 가스 쿡탑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3구짜리 가스 쿡탑을 넣어드렸고 빌트인 오븐과 밥솥 자리까지 이쪽에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기존에 쓰던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여기 다이닝 공간과 주방을 구분해주는 홈바장 뒷면에 냉장고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뒀더니 어떤가요? 공용부에서 냉장고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굳이 빌트인이나 키친핏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 설계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뚱뚱한 냉장고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방 발코니를 확장할 때에는 제대로 된 단열이 정말 중요한데요. 오래된 구축 아파트는 외벽이 얇기 때문에 단열을 꼼꼼히 하지 않으면 춥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현장도 외벽이 10cm 정도의 두께여서 기밀성 있는 단열 공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단열할 때 기밀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겹시공을 적용을 해서 단열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이번 현장은 드레스룸에 워시타워까지 넣어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면 세탁물의 동선도 짧아지고 장점이 많습니다. 기존에는 주방 발코니에 세탁기를 두고 사용하고 계셨어요. 매번 세탁물을 가지러 맨발로 주방 발코니에 나가야 해서 어머니께서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주방 옆에 있던 침실을 런더리룸이자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세탁기와 건조기가 나란히 있고 왼쪽에 붙박이장 옆으로 스타일러도 넣어드렸어요. 세탁과 옷 정리를 이제 이곳에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세탁기와 건조기는 바닥에서 약간 올라오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허리를 많이 굽히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런더리룸을 조성하실 때에는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세탁기와 건조기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하지면은 아연각 파이프로 보강을 하고 고무 진동 패드 위에 설치를 해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 좌우에는 붙박이장과 시스템장을 넣어드렸어요. 자주 입는 옷은 시스템 선반에 걸고 계절 보관이 필요한 옷은 붙박이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고객님도 세탁이나 정리에 필요한 동선이 줄어들어서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기존의 안방은 휴식과 업무가 혼재된 곳이었어요. 서재랑 겸용으로 사용 중이셔서 침대를 둘 만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부피가 큰 붙박이장도 쭉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이 더 좁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먼저 아버님이 사용하시는 서재 공간을 분리해드렸어요. 입구방을 아버님의 서재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을 없애면서 TV를 놓고 싶다고 하셔서 침대에 누워서 편하게 TV를 보실 수 있도록 벽면을 재구성하고 전기 작업도 새로 해드렸습니다. 드레스룸을 새롭게 조성했기 때문에 붙박이장을 뺄 수 있었던 거죠. 안방에서 또 많이 바뀐 게 창문인데요. 기존 안방에 있던 샤시는 하부에 턱이 있었어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형태였죠. 그래서 반창이었던 샤시를 전창으로 바꾸고 바닥에 턱을 없애면서 출입을 자유롭게 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발코니로 통하는 전창을 계획하실 때 또 살펴봐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샤시 프레임인데요. 프레임을 바닥에 매립을 하면 통행할 때 발에 걸리지 않고 쉽게 드나들 수 있어요. 이걸 놓치면 샤시 프레임이 바닥에서 8cm 정도 올라오게 되거든요. 엄청 불편하겠죠?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는 프레임을 바닥에 매립을 하고 발코니 바닥을 안방 바닥과 같은 레벨로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공간은 욕실이에요. 비내력 벽이 ALC 벽체로 되어 있어서 습기에 취약한 단점이 있었는데요. 실제 공사 전에 안방 욕실 반대편 벽면에는 습기가 넘어와서 벽에 곰팡이가 많이 발생한 상태였어요. 또 이미 화장실 누수를 한 차례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번 공사에서는 완벽한 방수 시공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욕실은 전부 철거를 하고 액체 방수, 유기질 방수, 도막 방수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완벽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욕실에는 유리 파티션이 있었는데요. 유리 파티션은 물때가 쉽게 끼고 청소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타일 파티션으로 변경을 하면서 관리가 더욱 용이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욕실이 누수를 한번 겪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 때문에 샤워 공간 바닥 배수구를 타일로 막아둔 상태였어요. 이러면 샤워할 때 물이 세면대 아래에 있는 육가로만 흘러가니까 샤워 한번 하면 욕실 바닥 전체가 물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배수 배관을 확인하고 테스트를 거쳐서 샤워 공간에 새로운 바닥 육가를 설치해드렸어요. 또 600에 1200 사이즈의 큰 타일로 시공을 해서 매지 라인을 최소화했고 간접 조명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호텔 욕실 같은 아늑한 느낌이 들도록 연출했습니다. 지금까지 분당에 있는 30년 된 30평 구축 아파트 현장을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공간이 단순히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다 기존의 집이 가지고 있던 한계들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인테리어는 보이는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집의 기능적인 부분이 잘 구현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다정하는 이런 부분을 늘 생각하면서 디자인과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인테리어 꿀팁 그리고 현장 프로젝트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